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옹부주민 송림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 권역에 26만 2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메이커, 뉴스리뷰, 일요와이드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20대 탈북자의 월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전하고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뉴스메이커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세입자가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년제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이전 계약 임대료의 최대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처리를 이유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법사위 회의 전 관련 법안들이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대안 반영 폐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 고발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뉴스리뷰에서는 개정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의 강화와 늘어난 세부담을 이유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서울 전체의 전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 시행 전 전세값을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탓에 57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전세값의 상승폭은 더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임대료 상한 적용 회피를 위해 집을 비워두려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신규 계약 때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역시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강한 마찰을 빚은 통합당은 본회의에서도 강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뉴스리뷰에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 임대차 보호법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한 집에서 2년보다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높은 전셋값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거주 이후 세를 놓으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첫날 부동산 시장에선 재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전체 1,400여 가구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단 한 개도 없는 사례를 전하면서 꾸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정된 정부의 공급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자 계약갱신 거절 방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는 등 일부 집주인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의 집 원상복귀 의무를 엄격하게 따지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약갱신 회피를 위해 소극적인 집수리나 대출 동의 거부 방법 등이 퍼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증기간의 전세대출 보증을 위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정부의 가격 통제를 피한 이명계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국토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임대차 제도 변화에 발맞춰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민주당은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고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고 자평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임대차법 처리는 폭거라며 맹비난하면서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억제 정책 탓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여야 대립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는 임대차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입장 차이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하는 정책적 지향점이나 여야 정치권이나 부동산 시장의 주체들이 제시하는 주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시하거나 기존 관련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조세 등의 관련 맥락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도 주로 단편적인 사례 위주로 구성되면서 이러한 반응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을 대표하는 것인지 혹은 추후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정책의 파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시장 참여 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도 자신의 입장 위주로 강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각 주체들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게 된다면 주체들의 대립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심층 분석을 통해서 각 주체들의 주장들의 근거나 지향점을 적절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노력과 의지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 정황을 보도하고 해당 지역의 허술한 경계와 관련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7월 27일 뉴스리뷰에서는 군 당국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는 탈북민 김모 씨가 광화도 북쪽인 월곡리 인근의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탈북 때와는 달리 김 씨는 배수로가 감시 사각지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철책 자체엔 과학학 경계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배수로에는 스크린 정도만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귀향자 검사 결과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 의심 결과가 나왔다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방역 당국에는 김 씨에 대한 확진 또는 접촉자 분류 기록이 없다고 전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뉴스리뷰에서는 탈북한 지 3년 만에 재월북한 25살 김모 씨가 우리 군 경계망을 뚫고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새벽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해당 배수로는 낡고 철골 등 내부 장애물들이 휘어지고 벌어진 채로 방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배수로를 빠져나간 김 씨는 북한 개풍군 탐포 지역에 도착해 걸어가는 장면까지 포함해 모두 7차례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찍혔는데 현장 부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 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해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와 알고 지내던
탈북민 출신 유튜버는 경찰에 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탈북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내 감찰과 보안, 여성 청소년들의 기능이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경찰청은 김 씨의 월북 과정과 성폭력 혐의 수사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별도로 조사단을 운영해 경찰의 업무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20대 탈북자가 월북한 정황을 보도하면서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도 지역의 허술한 경계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남북 경계 태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허술하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전반적으로 현장 스케치 스타일의 보도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 자체가 군사기밀 사항이라 취재와 보도가 제한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탈북민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보다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접근법이 더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질적이고 일종의 외부 용의로 치부되고 다뤄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탈북민의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며 체계적인 방안을 확립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은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여름 휴가의 정치학과 한 주간 기업 기상도, 최근 주식, 금 등의 돈이 몰리는 투자 열풍의 실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7말 8초, 여름 휴가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는 말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미 휴가가 끝난 상태였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짤 것이란 말이 이어졌는데요.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했습니다. 모처럼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다던 이 지사. 그러나 이 지사가 휴가 기간에 마주 앉은 사람은 도청에 방문한 이낙연 의원이었는데요. 이런 장면은 휴가 일정 중에도 꼭 가져야 할 만남이었다.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 자리였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떠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휴가길에 오르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추천 도서로 소개했고 그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국내 정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소개한 대목이 정치인의 휴가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당의 휴가는 휴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지난달 30일 비대위 회의 때 이런 국회 상황에서 휴가를 갈 수 없다고 발언하자 회의장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는 후문도 전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다양한 여름 휴가는 비우는 시간 혹은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순서는 한 주간 기업 소식, 기업 기상도입니다. 맑은 기업의 첫 번째 주자로 KT가 등장했습니다. 케이블 TV를 확보하며 유료 방송 1위를 확실하게 굳혔고 이미 있는 IPTV에 위성 방송을 더하면 점유율은 무려 35%라고 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현대제철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의 철강 산업이 모두 휘청이는 와중에 140억 원 흑자를 낸 건데요. 위기의 시대엔 여기에 맞는 전략이 통한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소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코로나 사태 HDC 그룹이 멈칫하며 매각 전망이 흐려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요. 관건은 코로나 사태라는 말이 코로나가 우리 산업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정입니다. 마지막 흐린 기업으로 중견기업의 기술 탈취가 인정되어 공정위로부터 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중공업이 등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검토한다며 기업 기상도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투자 실태를 다룬 뉴스 프리즘입니다. 방송은 동학개미운동이란 용어를 언급하며 시작했는데요. 이를 두고 저가 매수를 해두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축적된 경험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빚을 내 투자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신용융자 잔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14조 원을 넘어서며 전문가들은 묻지마식 투자는 경계하고 분산 투자하며 매수 시점을 분산해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30대 초반 직장인 A씨의 갭 투자 사례를 먼저 보여주어 신도시까지 번진 갭 투자에 대한 이해가 수월했는데요. 아파트가 막히자 최근에는 그간 비교적 소외됐던 빌라와 오피스텔에까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강남권은 전세를 끼고서도 빌라를 사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갭 투자 자체가 실종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한쪽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버린 집이라는 말이 지금의 세태를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이번 명품 리포트맥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정치인들의 여름 휴가를 다룬 여의도 풍경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휴가는 개인적인 일정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 안에는 나름의 정치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급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없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요. 여당이 집값과 전세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달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지, 또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 큰 관심 속에서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됐죠. 이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이 핵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또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또 이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를 했고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세입자가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을 해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연장 보장받도록 하고 주택의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는 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되 이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또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이 전월세 신고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가 됐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서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 임대 기간까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서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 일자도 자동 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또 이 월세 전환을 촉진시켜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인 정의당은 월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하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제한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각 언론은 이번 이 부동산 정책의 갑론을박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는 각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각계의 의견을 더욱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효과의 분석일 것입니다. 이 분석까지도 완벽하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되는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먼저 조선일보의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모를 땐 기본 경제 원리로 돌아가야 재개발, 재건축 안 풀면 답 없다라는 보도에서 이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부동산이 정부를 잡을 기세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고성수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은 부동산 아파트 수요를 조사해 보면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가 많은데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이 아닌 투기 수요를 막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라는 보도에서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개정을 한 법안인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을 했고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나 거래세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를 월세 전환,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임대차법과 부동산 증세로 전세 품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박효주 민생팀 간사는 임차인 보호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선 전세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2016년 이후 임대주택 가운데서 전세 월세 비율은 6대4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현재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간 논의된 방안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대책이라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도입을 하고 그 기간을 3+3년으로 더 늘리는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언론사의 프레임에 따라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SBS 등 여러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한 총 26만 2천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이후 향후 수도권역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총 127만 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 택지를 활용한 주택 3만 3천 가구가 추가 공급이 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와 삼각지 인근의 용산 캠프킴 군부지를 활용해서 각각 1만 호, 3,1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태릉 골프장은 호수 등 적정 부지, 수준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통체증 우려에 따라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 부지에도 6,200호가 신규 공급이 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 부지 용적률 향상을 통해서 주택 2만 4천 호가 확대 공급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서 약 7만 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이 공공 분양을 강화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서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행동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게 집권당의 숙명이라면서 주거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우격다짐의 대책은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게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며 우리 목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경제 정책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봐야 실효가 없다면서 우격다짐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일 여러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이 소위 영원까지 끌어모았다는 영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고밀도의 아파트로 채워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냥 닥치고 아파트 정책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정치권의 반응을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고요.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살펴본 이 임대차 3법에 이어서 후속 입법을 놓고도 정치권의 공방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부동산이 워낙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도 첨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걸까요? 네. 지난 4일 국회에서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세금 강화 방안들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취득, 보유, 매매 전 단계에서 세액 부담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시행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4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추진이 되면 과열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죠.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반응은 예민한 상황이니만큼 신중한 보도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 언론사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많다 식의 보도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겠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제 설정을 해서 공론화하고 이 문제를 바로 바라보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반응성에 있어서 끊임없이 견제 감시해서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